터지게 싸우는 것보다도 경쟁이 조금 덜한 곳에서 돈을 버셨으면 훨씬 낫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거를 꼭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투타님 같은 경우에는 고수셔가지고 이 방법으로 한 달에 2-3천만 원씩 버시지만 초보자분이 이거를 했을 때 한 달에 얼마를 벌 수 있어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한 100일 정도 꾸준히 열심히 하신다는 전제에 한다면 보수적으로 200만 원 정도는 그래도 월에 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1년 가까이 하게 된다면 500만 원 이상도 충분히 벌 수 있고 600만 원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시는 그 2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범위가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인 거예요? 네, 순수익이요. 아, 그러면 그 2-3천도 순수익으로 거의 버시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죠. 우리가 퇴근 후에 시간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하루에 얼마 정도의 시간을 쓰면 그거 할 수 있을까요? 퇴근하고 나면은 집에 오면은 이제 7시, 8시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기 전까지 한 11시까지 한 3시간 정도? 평일 기준으로는 한 5일 정도는 그렇게 투자를 하시고 주말에도 우리가 꾸준히 해줘야지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빌드업 과정이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세팅도 끝나고 나면 시간이 조금 줄어들 수 있나요? 그럼요.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면 이게 매일매일 성을 쌓다 부시고 다시 찍는 게 아니라 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 조금 만들고 조금 만들고 조금 만들고 하면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초보자분들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예도 너무 많이 봤고요. 그러면 컴퓨터나 노트북 같은 건 하나 있어야 돼요? 컴퓨터, 노트북 있어야 돼요. 태블릿은 좀 힘듭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걸로 돈을 이렇게 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일본 구매 대행으로 하고 있어요. 소소하게. 중국도 있고 다양한 나라들이 있는데 왜 하필 일본인 거예요? 일본이 지금 환율도 엄청 낮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대체 불가제들이 조금 많아요. 일본 아니면 구매 대행 할 수 없는 그런 일본만의 고유 브랜드들이 많아서 중국이나 미국보다는 일본 쪽은 공급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일본 구매 대행만의 장점이 뭐예요? 첫 번째로는 생각보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품들이 수요가 있는 상품들이 꽤 있다. 공부만 하면 꽤 괜찮다. 바로 가깝잖아요. 그래서 배송이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일본에서 대체 불가제 상품들이 많다. 대체 불가라고 하면 어떤 대체? 뭐 예를 들어서 일본 쪽에 브랜드 있는 화장품이라든가 피규어라든가 일본에 우리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 많이 봤잖아요. 그와 관련된 굿즈라든가 그리고 일본 고유의 브랜드들 중에서 꽤 인지도가 높은 상품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아웃도어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는 글로벌 브랜드들도 많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신상품이 나왔을 때 그거를 소싱해서 갖고 오거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괜찮은 게 꽤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이 일본 구매 대행이라는 거는 생소한 분도 있을 텐데 일본 구매 대행을 지금 시작해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일본 구매 대행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다 알려주실 거예요? 네, 다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일본 구매 대행을 이제 시작해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뭐부터 하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뭐 스마트 스토어 하나만 키우라 뭐 이런 얘기는 별로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군데 마켓을 다 입점을 해서 고객의 접점을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 내고 모든 플랫폼의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로 계정을 다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 브랜드를 좀 공부를 하고 상품을 하나하나씩 업로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사업자는 간이 사업자로 내도 되는 거예요? 네, 간이 사업자 가능합니다. 집 주소로 해가지고 홈택스 들어가가지고 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픈마켓을 10군데를 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 10군데의 오픈마켓이라고 했을 때 어디가 있는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 쿠팡, 지마켓, 옥션, 11번가, 롯데온,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이렇게 있는데 사실 티몬하고 위메프는 안 들어가도 될 것 같고 이 정도만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타점이 높은 플랫폼은 입점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오픈마켓들에 가입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입점을 하고 상품을 올리면 되는데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일일이 여러 군데 언제 다 올리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한 방에 쫙 뭐 이런 거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넥스트 엔진이라는 업로드해서 쫙 뿌려주는 프로그램을 추천을 드려요. 넥스트 엔진이 좋은 게 고객 생태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모르는 거 하나하나 다 물어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초보자들도 금방 익힐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공짜로 쓸 수 있냐 없냐가 또 어떻게 보면 시작하시는 초보자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무료 사용은 가능하죠. 퍼스트 클래스를 치면은 2달간 무료더라고요. 그러니까 넥스트 엔진 가입할 때 퍼스트 클래스라는 코드를 넣고 가입을 하게 되면 2달간 무료니까 여러 가지 시도해보고 2달 안에 팔리면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거고 2달 안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올린 게 하나도 안 나갔어요. 그러면 그냥 나하고 이 일이 인연이 없는 거구나 하고 그냥 접으셔도 되고요. 근데 보통 이제 2달 안에는 하나 정도는 팔릴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당연하죠. 하나가 아니라 더 팔리는 거예요? 당연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본에서 가져야 되잖아요. 일본에서 가져오는 그 소싱 채널은 어디인 거예요? 한국에서 결제가 되는 곳이 좋겠죠. 자기 크레딧 카드로. 그래서 아마존하고 라쿠텐 정도만 여러분들이 상품을 서칭을 하셔서 거기에서만 올리셔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존과 라쿠텐이라는 사이트는 한국어 서비스가 지원되나요? 안 되나요? amazon.co.jp는 처음에 들어가면은 디폴트 값이 일본어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측
우측 상단에 이 사이트 항상 번역 해갖고 일본어를 한국어로 표시해 놓으면 들어갈 때마다 한국어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싱하는데 그렇게 언어적인 문제는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라쿠텐은 볼 수 있어요? 라쿠텐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라쿠텐과 아마존 재팬에서 물건을 가져온다고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어떤 물건을 가져오냐는 거잖아요. 잘 팔리는 거, 국내에서.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보시잖아요. 딱 드는 생각은 내가 일본에 여행 갔을 때 사오는 것들, 일본에서 유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올려볼까? 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너무나도 고인물들이 많은 시장이에요. 올려놓으면은 물론 얻어 걸려서 판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초보분들이 좀 승부를 보는 거는 수요는 정말로 적지만 그래도 수요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공급이 많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상품들을 조금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너무 대중화된 경쟁이 치열한 것을 하지 말고 수요는 좀 적어가지고 사람들조차도 공급을 별로 안 하는 걸 노리라는 거네요. 원래. 네, 생각보다 일본 브랜드가 인기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시를 한번 어떤 네. 브랜드인지 좀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그래서 좀 갖고 온 게 있는데요.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줄톡 같은 거예요. 이런 상품들이 일본에서도 굉장히 잘 팔리는 상품이에요. 아, 그러면 지금 이 줄톡 같은 거 네. 요것들도 실제로 등록해가지고 팔아보신 거예요? 그럼요. 팔아봤죠. 몇 개는 팔렸어요, 계속? 그래도 꽤 팔렸던 거 기억이 납니다. 이런 제품과 이런 브랜드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제품과 브랜드인데도 올렸는데 팔렸다. 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소싱을 하잖아요. 경쟁이 좀 덜하면서 수요는 있는데 공급자가 적어가지고 이제 좀 애매한 것들 그런 네. 걸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한국에 있는 오픈마켓 예를 들어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이든 아니면 뭐 롯데온이든 이런 데다가 올릴 때 제목이나 이제 그런 것들은 직역으로 번역하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목을? 저는 솔직히 상품명 그렇게 많이 손대지 않는 편이에요. 어차피 저는 수요가 적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도 정말 적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올려놓게 돼도 특별한 액션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노출되고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 브랜드명이랑 상품명을 그대로 지역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네, 그냥 영문으로 된 명을 올리고 상품 모델 넘버 올려도 그냥 팔려요. 일본어 소리 나는 발음들은 뭐 이런 건 안 하고 네, 안 해도 그냥 영문으로 해서도 올리고 그냥 만약에 일본 가타카나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나라 발음으로 편하게 해서 올리거나 아니면 히라가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번역된 내용으로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구글 번역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 정도에서 약간 정제만 해갖고 특별한 키워드 붙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수요가 적기 때문에 공급도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한번 승부해볼 만하다고 봐요. 그러면 일본 구매 대행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소싱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대량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동 꽤 추천을 드리고요. 대량으로 하는 거는 조금 비추를 드립니다. 내가 어떤 상품을 올린지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나 상품을 보고 선별하고 거기에 대한 공부를 끝마친 다음에 내 상품을 올리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올리잖아요. 상세 페이지에는 어떤 걸 입력해야 돼요? 최근에 좀 트렌드가 상품 상세 페이지가 번역이 되지 않고 그냥 올리게 되면은 롯데온 같은 경우는 상품을 삭제해버리거든요. 쿠팡 같은 경우는 일부 카테고리에 한해서 무분별한 외국어가 상품 상세 페이지에 있을 경우도 그 계정에 좀 제재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 계속 그런 게 트렌드가 되기 때문에 상품 상세 페이지 이제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번역을 해주셔서 올리는 게 좋고 저는 번역한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한두 개 정도 팔린 상품은 이것저것 추가를 좀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구글 자동 번역 기능을 통해 가지고 페이지 번역된 것들을 상세 페이지에 올리는데 나중에 올려놓고 몇 개 팔린다라는 감이 드는 제품이 있다면 그런 건 상세 페이지를 조금 더 보완해 가지고 좀 더 채워 넣는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초보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구매 대행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제품을 안 갖고 있고 일본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를 한 다음에 소비자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예. 내가 그 제품이 없단 말이야 내 손에. 그 상세 페이지에 이미지는 내가 촬영할 수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올릴까요? 누군가가 상업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찍은 사진을 갖고 오는 구매 대행 같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델과 상품이 같이 있는 것들은 지양을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배경이 막 화려하고 뭔가 효과를 준 것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하얀 바탕이나 회색 바탕에 상품만 있는 것들만 갖고 와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제품은 정품이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정품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상세 페이지를 채운다고 했을 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배대지가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러니까 배대지라고 하는 거는 일본에서 바로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배송 대행지를 거쳐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관리해 주는 거예요. 이 상품을 중간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는 일본 배대지를 계약할 수 있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이런 데서 일본 배송 대행지를 딱 쳤을 때 생각보다 꽤 많은 업체들이 이렇게 홍보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요율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이제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배송 대행지 요율 외에 다른 건 청구하는 비용이 없는지도 꼼꼼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해서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대지
배대지 위치가 어디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아무래도 대도시에 있는 게 좋겠죠. 오사카나 아니면 도쿄 그 근처에 있는 것들이 좋겠죠. 그러면 이제 그 배대지를 가입하게 되면 아마존 재팬과 라쿠텐에서 구매한 제품을 내가 가입한 일본 배대지 주소로 보낸 다음에 배대지에서 그거를 다시 이제 한국으로 보내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마존이나 라쿠텐에는 일본 배송대행지와 본인의 이름을 적으신 다음에 들어오게 되고요. 배송대행지에서는 본인의 이름을 적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문 받았던 고객의 이름과 개인 통관부를 받아서 거기다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거기서 검품검수해서 출고가 되겠죠. 그럼 일본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스마트스토어나 롯데온이나 그런 데다가 등록을 할 때 상품 가격 있잖아요. 가격은 어떻게 책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가랑 이제 배송비는? 우리가 처음이니까 너무 막 무리한 수익률을 하는 것보다는 15에서 20% 정도 사이를 책정해 놓고 판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일괄적으로 다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거를 말씀드리고요. 배송비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유료 배송으로 하는 편이거든요. 트렌딩 같은 경우에는 국내 오픈마켓에 아예 배송비를 15,900원 이런 식으로 녹인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품 가격은 마진을 붙여가지고 설정해 놓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배송비에서도 마진을 먹는 건가요? 배송비에도 마진을 넣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총 한 달 동안 배송대행지에다 지급하는 금액 나누기 나간 건수로 하니까 저는 한 10,000원 초반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5,000원 정도로 설정해 놓으면 건당 한 5,000원 정도씩 백마진이 생기더라고요. 배송비에서도 5,000원 정도 마진 먹는 거고 상품 같은 경우에는 한 개 팔릴 때마다 마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거예요. 15에서 20, 20에서 25? 그 사이인 것 같아요. 가격대별로 다르고 카테고리별로 조금씩 다르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국내 오픈마켓이 네이버 스토어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제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상품 가격이 오픈마켓에서 수수료에 따라서 다 다른 건가요? 네, 맞아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가장 낮잖아요. 수수료가. 가장 가격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겠죠. 일반 플랫폼은 10% 이상이잖아요. 그거대로 설정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스토어를 관리하고 있으면 오픈마켓을 예를 들어서 내가 쿠팡에서 주문이 들어왔다, 네이버 스토어에서 주문이 들어왔다 이러면서 각기 다른 곳에 주문 들어오면 내가 그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셀로 같은 경우도 쉽게 내가 주문 들어오면 알람이 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확인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스토어를 여러 군데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귀찮지 않고 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관리가 되니까 할만하다는 거잖아요. 네. 일본 제품을 소싱하는 절차 있잖아요.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B2C 위주로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B2C는 소비자들한테, 그냥 대중들한테 파는 걸 B2C라고 하고요. 네, 그런데 일본에는 생산재도 꽤 잘 나가거든요. 소비재를 만들기 위한 생산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수요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매 대행 상품을 올려놨을 때 막 트래픽이 높게 일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올려놓은 상품이 다른 사람들이 안 올려놨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도전해 보시고. 라쿠텐이나 아마존 재팬에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는 거기다가 어떤 검색어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검색어로 넣지 말고 카테고리로 들어가라고 하고 싶어요. 아마존에서 왼쪽 탭에 보면은 세 줄짜리 그걸 누르게 되면은 카테고리가 쭉 나와요. 근데 아랫단에 보면은 관련된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걸 들어가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상품 하나하나씩 보면서 좀 인기 순으로 보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상품을 소싱해서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소싱이라는 게 검색어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아마존 재팬과 라쿠텐에서 카테고리에 들어가가지고 인기 상품 순을 정리를 한 다음에 괜찮다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한번 이제 해보시라. 처음에 이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보는 방식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일본이 고유 브랜드들 중에서 생각보다 글로벌 브랜드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아웃도어라든가 낚시, 자전거 이런 거에는 좀 강점이 있어요. 일본에서 만들어진 상품들이 꽤 많아요. 뭐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 찾는 건가, 거기에 대한 신상품을 또 올려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거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팔릴 만한 요소가 있는 것들을 계속 올리는 작업인 거네요.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 내가 올린 상품은 굉장히 막 볼품도 없고 과연 이게 팔릴까 하지만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상품 보는 눈도 생기고. 그러면 하루에 몇 개의 상품을 소싱하면 될까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늘려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5개 정도 올려보시고 꾸준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5개 올린다고 했을 때 라쿠텐이나 아마존 재팬에서 어떤 상품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페이지를 번역해가지고 제목이랑 상세 페이지 옮긴다고 했을 때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스토어나 이런 데다가 1차적으로 올린 다음에 넥스트 엔진으로 뿌려주는 건지 넥스트 엔진에 입력한 다음에 한꺼번에 쭉 뿌릴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스마트 스토어에다 올려놓고 그걸 다운받아서 뿌리시는 분도 계시고 넥스트 엔진 자체에서 제작을 하셔서 뿌리시는 분도 계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가다로 일일이 복붙할 필요 없이 한 방에 한 다음에 쭉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 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상품을 몇 개 정도 올렸을 때 하나가 팔릴까요? 구매대행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상품을 딱 갖고 와서 판다 이런 것보다도 어떤 상품을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해서 좀 많이 늘려놓고 고객과 고객 접점을 늘리면서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래도 이제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이 정도 했을 때 어느 정도 팔린다라는 기준값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이제 팔릴 가능성이 높은 쪽 있잖아요. 카테고리
카테고리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본 쪽은 자전거 카테고리 괜찮고 아웃도어, 골프, 패션도 생각보다 괜찮고 유니클로 뭐 이런 것도 괜찮고 한국보다 싸거든요. 축구와 관련된 것도 괜찮은 게 많고 오토바이 부품들, 타이어 그런 것도 꽤 괜찮은 게 많고요. 가전들이 되게 많아요. 틈새 가전들 그런 것들도 한번 정리를 하셔서 올려보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전이나 이런 것들은 특별히 신고 안 해도 구매 대행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건가요? 구매 대행에 한해서는 한 사람당 하나 정도는 인증 자체가 없어도 자가 사용 목적으로 가능하십니다. 결국엔 소비자가 자기 집에 쓰려고 하나 구매하는 거니까 그 하나는 내가 가지는 게 아니라 소비자한테 갈 거니까 구매대행법에 의해서 그냥 이제 통관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구매대행 하다가 예를 들어서 제품 비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럼 간부가세가 중간에 더 붙지 않나요? 맞아요. 간부가세가 미화 기준 150불 이상으로는 다 간부가세가 붙습니다. 그럼 그 간부가세 더 붙는 거는 사전에 그 제품가에 고객한테 고지하고 녹이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부가세는 고객이 납부하게끔 하는 게 요즘 트렌드인데요. 그런 상품이 주문이 들어오면 미리 고객한테 얘기를 해서 해당 상품 주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상품이 미화로 150불이 넘을 것 같아서 간부가세가 나올 것 같은데 요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럼 고객이 오케이 하면은 주문을 넣으면 되는 거고 거기까지는 몰랐는데요 하면 그냥 거기서 취소 주면 되는 거고. 중간에 관세청에서 간부가세 고객한테 그냥 입금해달라고 그쪽에서 연락한다고요? 네. 일본 구매대행을 진행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가 있을까요? 뭣도 모르고 건강기능식품을 하다가 식약청에서 금지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통관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의약 외품으로 분류돼 갖고 이거를 진열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건강기능식품을 좀 가급적이면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장난감이라든가 아이들이 갖고 노는 것들은 어린이보호 특별법에 의해서 상품을 인증 없이는 올릴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런 거 조금 주의해 주시고 여러분들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뉴발란스 이런 것들 사실 팔고 싶긴 하겠지만은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들은 처음에 스토어에다 올리게 되면은 스토어 이제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해당 상품 진가품 소명하라고. 그래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그런 브랜드들은 조금 제외하시고 로컬 브랜드 위주로 좀 올리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로컬 브랜드라고 하면 일본에서만 파는 일본 로컬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일본에서만 판매하고 일본 자국 브랜드들 근데 우리나라에 수요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구매대행에 도전하려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운영하면서 분명히 부딪히는 문제가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을 슬기롭게 그리고 집요하게 해야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역에 갈 수 있으니까 꼭 인내를 가지고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너무나 귀한 얘기 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긴 영상 봐주신 시청자님들께도 너무나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인터뷰 영상을 통해가지고 꿀팁을 들었지만 온라인에서 혼자 장사를 하거나 쇼핑몰을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되게 막막하잖아요. 그럴 때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삽시다라는 공적 플랫폼이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있는 기타 공공기관인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건데 소상공인 사장님이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A에서 Z까지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같이 삽시다의 혜택을 저와 함께 살펴볼까요? 자, 일단 이렇게 네이버에서 같이 삽시다라고 검색을 하면 이 사이트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혜택은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디지털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지원 사업까지 한 곳에서 편하게 볼 수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이트를 방문하면서 지원 사업을 조사한다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되게 편리해요. 같이 삽시다에는 굉장히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무료로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컨설팅을 지원받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건 진짜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데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굉장히 좋은 스튜디오를 무료로 대여할 수가 있어요. 보통 제품을 홍보하는 사진이나 라이브 커머스를 촬영할 때 공간 대여비가 아까워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예약만 하면 그 돈을 내지 않고 무료로 스튜디오 공간과 다양한 장비들을 대여할 수 있으니까요. 서울 목동에는 패션, 라이브, 키친 등 다양한 컨셉의 라이브 스튜디오가 있고 서울 지역의 상암, 역삼, 당산뿐 아니라 대구, 부산, 전주 등 지방 거점별로 위치한 소담스퀘어에서 스튜디오와 장비를 공짜로 대여를 해주니까 돈이 없어도 홍보 콘텐츠와 라이브 방송을 경제적인 부담이 없이 제작이 가능해요. 네 번째는 유용한 정보를 쉽고 편하게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경우에 장사하고 쇼핑몰을 운영하느라 바빠가지고 평소에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자, 여기서는 유통, 마케팅 트렌드, 사업체 경영 관련 뉴스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경험과 소식도 한 곳에서 편하게 볼 수 있어요. 실제 지원 사업에 참여해가지고 잘된 사례도 다양하게 볼 수 있어가지고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같이 삽시다 마켓을 통해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같이 삽시다 마켓은 우수한 소상공인의 상품 홍보와 판매를 지원하는 커머스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소상공인 상품관을 통해서 네이버
티몬 등 민간 플랫폼과 연계를 해서 소상공인 상품 판로를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요. 같이 삽시다에 입점하면 민간 플랫폼에 별도로 입점할 필요가 없이 바로 자동으로 상품 연계 및 판매가 가능해가지고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업무가 간소화되고 판매 수수료도 직접 입점하시는 것보다 훨씬 저렴해요. 온라인 상품관에서는 소비자가 모바일 온라인 상품권으로 소상공인들의 상품을 편하게 구매할 수가 있는데요.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가맹업체인 전통시장과 오프라인 상점가 분들이라면 온누리 상품관을 통해서 상품을 온라인에서도 판매하시길 추천드려요. 라이브 커머스관은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상품을 소개해주고 소상공인 구독경제관에서는 다양한 정기구독 상품도 볼 수가 있어요. 돈을 안 내고 이렇게 무료로 손쉽게 이용이 가능한 유익한 플랫폼이 같이 삽시다인데 구독자님들께서도 사이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소식 전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반가웠어.